중국 경제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 당국이 7월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청년 실업률을 도령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반시진핑 시위를 우려해서 청년 실업률 발표도 중단했다는 것인데 그 사정을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중국 당국이 7월 국가 통계를 발표하면서 청년 일자리 데이터 공개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투명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향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지난 6월 중국의 공식적인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통계국은 이 수치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7월 청년 실업 통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8월부터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주된 이유는 졸업 전에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을 노동 통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청년 실업률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올 여름 사상 최대 규모인 1158만 명의 대졸자가 취업시장에 가세하면 7월에서 8월 청년 실업률이 더욱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정부가 민감한 데이터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경제 악화에 대한 이 스토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이후에 청년 실업률 발표도 중단됐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이런 조치가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니온 방카르 프리베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카를로스 카사노바는 여기에 대해서 청년 실업률 데이터 공개 중단은 중국에 대한 투명성에 불신을 가져오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청년 실업률 데이터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그토록 엄격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시진핑 퇴진 구호까지 나온 전국적 시위를 주도했던 이들이 바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청년 실업률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청년 실업률 데이터 발표로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루이스 누는 중국 공산당 당국은 청년 실업률 문제가 신뢰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률을 당국이 발표했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정점을 찍게 될 10월의 상황을 더욱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둘째는 위장된 청년 실업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은 완전 허구의 수치인데 이로 인해서 조작된 수치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이 국가통계국이 발표를 계속할 경우에 공산당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서 아예 발표를 중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20일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은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팀의 분석 결과 지난 3월 기준 중국의 16에서 24세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은 46.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보도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장 교수는 중국 당국의 통계 수치는 두 가지 사실을 간과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잠시 노동시장을 떠났거나 대학원 진학,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도시의 대학생 집단이 탕핑,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뜻인데 일종의 자포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탕핑을 선택했다는 사실. 둘째, 사회보장보험을 받지 못하거나 대우가 낮은 저품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에 타협을 택한 것으로 진정한 취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 교수는 탕핑족과 부모에게 의존해서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친 청년이 1,6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면서 이들을 실업자로 포함하게 되면 3월 중국의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로 당국이 발표한 19.6%를 훨씬 웃돈다라고 밝힌 겁니다. 청년 2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가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 공부를 하느라고 일할 의지사가 없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노동력으로 판단해가지고 실업 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국은 일주일에 1시간만 알바를 해도 이를 취업자로 계산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점에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장단당 교수는 중국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는 2020년 이후에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의 영향으로 소비와 기업 경영 환경 등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은 데서 기인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청년 실업률에 가장 영향을 끼친 요인은 뭐니 해도 시진핑의 경제 정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이래 소위 공동부유 카드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들면서 빅테크 기업을 필두로 금융, 교육, 인터넷 같은 소위 핫한 업계를 규제하는 중국 당국의 정책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벌금과 영업중지 등 규제 조치는 각 기업들에게 충격을 안겨줬고 심지어는 문을 닫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들이 바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들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연봉이나 대우가 좋은 기업들이었는데 시진핑 정권은 이들 기업들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디언은 시진핑의 교육시장 단속으로 최소 1,0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빅테크나 부동산 기업들에서의 일자리 축소는 사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청년 일자리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취업질은 더욱 떨어졌고 갈수록 많은 청년이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배달, 라이더 등으로 빠진다든지 대학원,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의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기 전망 또한 비관적이어서 기업들이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보니까 이 실업률 개선 전망은 극히 비관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중국 공산당은 두려워합니다. 사실 중국의 부흥기에 자라난 청년층은 서구가 쇠퇴하고 중국은 강하다 하는 식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 뒤에 정작 취업할 때가 되니까 육체 노동직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청년층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좌절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세우는 중국몽 등 비전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부모들에게 생활비를 의지할 수 있는 만큼 분노보다는 무관심한 분위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사회 변두리에 머물면서 중국 공산당 통치는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안정적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중국의 인구 구조도 더욱 악화되고 있고 신빈곤층의 출현이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하게 경제 통계상의 이슈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